다 하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교과서적인 문제들, 수를 다루는 문제들, 그냥 함수의 개념과 정의 자체를 다루는 문제들 그런 게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수능 특강 연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는 다 수업 때 다뤄줄 거고요. 자, 봐봐. 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봐야 돼. 20판까지의 합이 0이래. 어쨌든 얘네가 절대값 안 씌우면 합이 0인 애들의 모임이란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 때문에 는 거야. 수열이 아니어도 어디든 이런 조건으로 주어질 수는 있어. 이게 뭔 뜻일까? 우리가 나 조건을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1항부터 20항까지를 더할 건데 뭐는 양수, 뭐는 음수, 뭐는 양수, 뭐는 음수 뭐가 뭘지 모르는데 걔네를 더해가지고 0 될 수 있는 조건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실제로 많기도 하고. 근데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하면 끝난다고. 응. 말해봐. 아? 아, 등차긴 하지. 절대값 씌워서 등차가 되는 거긴 하지. 응. 그치. 절대값 씌운 게 1차지. 맞아, 아닌 것 같다. 자,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모든 n에 대해서 n이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값이 얘네들이야, 얘들아. p는 고정된 값인 거야. 어쨌든 상수야. 그치? 뭐 어떤 범위에 있는 p가 존재를 한다는 건데 어찌되었든 어떤 상수야. 그래서 1이면 1에서 a1 해도 0보다 크고 2에서 a2 해도 0보다 크고 3에서 a2 해도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p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아? 그치. 맞아. 얘가 뿔마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딱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계속 음수이다가 그 뒤로는 계속 양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냥 p가 1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p가 10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 얘가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6 넣으면 쭉 어떻게 돼? 이게 정수면 안 되니까 10.5라고 하자. 10 는 것까지는 얘가 계속 음수잖아. 근데 곱해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얘가 뭐? 여기도 음수란 얘기지. 10판까지. 그리고 11항부터는 얘가 양수니까 그 뒤로도 얘가 양수란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n이 1에서 20까지 커지는데 p는 어떤 상수가 있어가지고 얘의 부호가 바뀔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한 번 부호가 바뀌는데 an이 곱해진 게 부호가 항상 일정하려면 an도 부호가 한 번 바뀐다는 거지. 1항부터 2판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든 풀 수 있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푸는 방법은요. 뭐 그냥 계산해서 풀어도 사실 되기는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그 정석적인 방법의 풀이를 먼저 좀 보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an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거리는요. 이 p라는 값은 정수는 아니야. 그치? p가 정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p가 정수라면 얘가 0이 되는 시점이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얘는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p는 정수가 아닌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다 양수나 다 음수인 거는 배제를 했으니 그러니 p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생각하고 간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아무튼 그러하다 보니까 여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p가 이 근방에 있겠지. 뭔지 알죠? p가 뭐 한 요쯤이나 요쯤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
여기서 내가 이걸 다 더할 거긴 한데 어쨌든 뭐 2n까지의 합이 0이든 n까지의 합이 0이든 어차피 그게 똑같은 거죠? 각항의 2를 곱해가지고 더한 게 0이래. 그럼 그냥 더해도 0이겠지. 그치?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 그냥 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더한 게? 뭐 한 알파까지 더했다고 치자고요. 아하. 얘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이게 다 음수라는 거죠. 괜찮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더한 거랑 똑같아지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P의 범위가 나오겠지. 딱 얼마에서 얼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일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지난 시간부터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이게 절대값 씌운 함수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사실은 내가 요거까지는 음수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려놨기는 했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원래 AN이라는 게. 그치? 1, 2, 3, 4, 5, 6, 7, 8, 9, 10, 뭐 11, 12 정도까지 간다 쳐봐. 그럼 12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13, 14, 15, 16 이렇게 가는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지금 이거라는 거잖아. 됐죠? 응. 얘는 얘의 계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요렇게 되겠지. AN이라는 그래프는. 거기다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지금처럼 요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어차피 P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냥 대충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물론 알파, 베타는 지금 정수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빠진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얘들아 얼마에서 얼마 사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얘가 이산적인 값들의 합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연속인 넓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얘랑의 넓이가 얼추 비슷할 거 아니야. 그치? 넓이로 따지더라도 P를 기준으로 괜찮아? 이 막대들의 합이 얘 왼쪽에 있는 거랑 얘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다는 거잖아. 그죠? 이게 사실 적분의 의미기는 하잖아요. 이걸 연속적으로 본다면. 그러니 그냥 어떻게 보겠다고 얘 넓이랑 얘 넓이 같게 보겠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닮음인 거잖아.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야?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야? 1대 2라고 말하면 이제 손가락 그 부러 4? 부러 4개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야, 몇 대 몇이야? 왜 성찬이 대답 못해? 성찬이 방금 내 말 안 들었어. 눈빛 보면 딱 알아. 성찬이 자기 뭐 이렇게 답내는 거 확인하느라고 내 말 안 들었어. 응? 그치? 1대 루트 2지. 그죠? 왜냐면 얘가 1대 2잖아. 넓이비가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비 1대 루트 2지. 거꾸로. 됐어? 그럼 봐봐. 여기가 P라고 친다고요. P까지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충 1대 루트 2니까 P가 대충 얼마라는 거야? 루트 2분의 20이라고요. 그럼 뭐 대충 얼마? 1.4, 20 나눠. 그럼 뭐 얼마냐? 1.4니까 4분의 3보다 조금 작으니까 뭐 14점 얼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14점 얼마니까 14에서 10 이렇게 되겠죠. 실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올 거고. 대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평소에 자꾸 적용해보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네? 확인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한 거에서는 이제 답을 내는 방법은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이게 어쨌든 1부터 20까지 다 더하면은 얼마야? 210이니까 얘가 105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22번
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뭐 하나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든 건데, 그지? 이거 자체만 나오는 건 내신 스타일이니까 그렇진 않지만요.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항을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n4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n이죠? 그러면 4n 4제곱 플러스 1의 4n이겠죠? 여러분 분모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야? 물론 기본 공식이기도 해요. 뭐죠? 응. 그치.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부분분수로 생각해야지. 대강.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리고 요런 형태들이 한 가지 더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얘랑 얘랑이 어쨌든 부분분수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여기서 항상 보존이 되는 거는 각각을 수열이나 함수로 생각했을 때 x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g에 혹은 g의 n번째 항 이렇게 수열이든 함수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는 뭐겠어요? 전항이어야 되잖아. 바로 전항이어야 되는 거잖아. 실제 n자리에다가 n-1 넣어보면은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g n-1, g n-1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어주는 문제들이 또 연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기본 버전을 하나 가져오려고 내신 문제에서 하나 따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또 뒤에서 얘기할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걸 다 더하래.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결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4n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뭐 A라고 쓸까요? G0 빼기 G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요? 네, n으로 나타내는 식에다가 0 넣은 거에서 100 넣은 거 뺀 거. 괜찮아요? 슬슬 졸려오네. 태규 연락했어 안 했어? 잘 자고 있나 보네. 아니 너네 둘 뭐 이렇게 뭐가 연결돼 있어?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면 서로 그 공유하는 거 아니야? 야 오늘은 누가 갈래? 약간 오늘은 머리를 누가 쓸래? 약간 이런 건 거지.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8번. 25번이네? 25번 그때 했다. 25번. 복습했죠? 여러분? 괜찮아요? 복습했어요? 했니? 25번? 복습? 얘들아 28번 그때 풀어왔을 것 같긴 하네. 여러분 28번이 첫 문제였네. 숙제의 첫 문제였어요. 그죠? 왜? 17, 22는 약간 그 엑스트라였죠. 이게 첫 문제인데 첫 문제도 안 풀어주진 않았겠지. 도전 안 해보진 않았겠지. 이제 이거는 얘가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좀 얘기해 주려고 얘를 한 건데 이거의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긴 한데 사실 얘가 뭘 뜻하는지를 알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지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은 그냥 기본 적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구분구적법 자체가 빠졌지. 구분구적법 우리 처음 미적 배울 때는 배우지 않았어 얘들아?
아니야. 우리 맨 처음 1차 선행할 때 그때까지는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없지만 이 적분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지 시그마와 적분의 연결고리인 거거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근데 되게 우리 수능을 수학과 교수님들이 내잖아. 근데 실제 전공 수학에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거든. 너네 그 들어봤지? 수학과 전공 서적에는 숫자가 거의 없어. 영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 그냥 증명으로 시작해서 증명으로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 증명에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해석학 과목이 사실 수학과 전공 중에서 거의 그냥 핵심이야, 코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학에서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기본 공식부터 다 증명하는 거부터 시작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미적분이 당연히 굉장히 큰 포션으로 들어가 있겠지? 근데 그게 교과과정에서 빠진 거야. 고등 교과과정에서 빠지면 그걸 낼 수가 없게 된 거지. 그걸 다루는 내용들을. 그래서 뭐가 자꾸 나오는 거냐면 중적분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인 거예요. 얘 있잖아요. 얘 뭐야? 이게 뭐지? 이 딱 보면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이거 뭐야? 말해줘, 빨리. 세정아, 이거 뭐야? 어? 알잖아. 얘 얼굴 아는 애지? 이름 모르면 서운해. 뭐야? 알잖아. 뭐야? 송사님. 에? 어? 이름이 있어.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에서 뭐가 딱 나오는 거 그치? 그렇게 해서 두 번 미분해서 fx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중적분도 이제 없거든? 그래서 못 다루는데 두 번 적분했단 얘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fx가 톡 하고 튀어나오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이게 이제 수학과 전공을 하면 거기서는 이 내용을 되게 심도 있게 다루는 건데 그게 교과과정이 자꾸 축소되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원래 교과서 문제였다가 수능에서 자꾸 뭘 자꾸 빼니까 수능에 얘가 이제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중적분을 다루고 싶은데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적분의 정의를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0부터 뭐 t까지 바꿀까요? 똑같이 문자를 얘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sk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 같은 식에 대해서 이게 f겠죠. 같은 의미란 말이야. 언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저거를 무한히 많이 쪼개가지고 많이 더하면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건데 얘네가요 똑같이 요것도 뭐 적분은 아니니까 뭐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그마 두 번을 씌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시그마 두 번을 씌우는 모양새가 근데 자꾸 뭐 같아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신 문제 같은 스타일이 왜 자꾸 나와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적분을 두 번 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얘는 사실은 그냥 공식이 있거든요. 얘를 이산적인 값들을 연속적인 함수로 바꾸면서 약간의 보정이 필요해. 근데 그 식이 뭐가 되냐면 그 식 자체가 바로 이거야 사실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그러니까 k가 1부터 n까지 c1에 우리 원래 하는 대로 그냥 a라고 쓸게요. ak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이 공식을 쓰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시그마 ak 해서 걔를 한 번 더한 거. k는 1부터 n까지, n은 1부터 m까지. 만약에 이렇게 해. 근데 우리 시그마 두 번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옛날에 내신할 때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에다가 n은 1부터 k까지, k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는 문자로 보고 뭐는 상수로 보고 막 이런 거 연습했던 거 있죠? 그치? 시그마를 두 번 하는 거야. 그게 적분을 두 번 하는 거랑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적분을 두 번 할 때는 얘는 연속적인 값이니까 함수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는 이산적인 값이라서 문제가 생겨. 중간에 조금 실제적인 값과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걸 한 번의 공식으로 해주려면
그게 바로 요만큼을 보완해주면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려면 여기 값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얘들아. 진짜 별거 아닌 게 봐봐. N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N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K가 1부터 N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K가 1일 때를 생각해봐.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치? 얘를 N번만큼 더하는 거고 K가 2일 때는 얘를 N-1번만큼 더하는 거고 그렇게 이산적인 값들을 더하면서 생기는 갭만큼의 고정치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얘 TN이 뭐랑 똑같아? 실제적으로는 시그마 2번 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풀어버리면 돼? AN이 1차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인 거죠? AN 1차죠? 그걸 적분한 2차고요. 그걸 적분한 3차라고요. 수열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되겠어? 그게 끝이야. 근데 얘가 그럼 만약에 변형돼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변형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교과 과정의 축소가 우리한테 약간 장점이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인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자꾸 다루니까 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건데 3중까지는 절대라고 할 순 없지만 아무튼 이제 사설을 보다 보면 얘들아 이 3중 적분을 다루는 것들이 나와요. 얘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이름이 있거든요. 라이프니츠의 적분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을 안 쓰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게 3중까지 가면 이렇게 중적분 지나서 3중 적분을 가면은 얘도 똑같아요. 이거는 0부터 x까지 2팩의 x-t의 제곱에 ft dt. 그럼 얘 뭐야? 얘도 우리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이 x는 상수 취급, t를 문자 취급해가지고 미분하고 세 번 하면 위에 거는 뭐였어? 두 번 미분하면 fx만 뽕 남는 애였죠. 얘는 세 번 미분하면 fx만 뽕 남아요.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굳이 일반성을 위해서 한 번을 더 써보자면은 어떻게 되겠어? 0부터 x까지 3팩의 x-t의 세제곱의 ft dt. 얘 4번 미분하면 fx만 뽕 나온다는 거예요.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얘가 다음번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시그마를 3번 한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k는 1부터 m까지 얘가요 m 플러스 2 마이너스 kc2의 ak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 게 보정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까지도 또 외우지는 않아도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는 얘인 거는 알아두면 좋겠죠. 사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사설 문제도 풀어요. 그래서 사설 문제들이 약간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름 공들여서 만드는 거기는 하겠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근데 그걸 보통의 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문제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풀이 과정은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게 풀어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설제가 유명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사설을 막 무작정 자꾸 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긴 해요. 뭘 거르고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푸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요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푸는 과정에서도 얘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어떻게 좀 더 간단히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또 할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하면서 보자. 어느 정도까지 다룰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라고 하니까 A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A니까 뭐냐? 3 플러스 A 하면 되나? 이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SN 가고 TN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결론을 말하자면요. 결론 말하자면 이제 이것만 들어.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라도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 뜻이 뭐라고요? AN 입장에서 SN으로 두 번 간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냥 외우자고요.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 그냥 그렇게 해서 풀자고요.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다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말하면 수능에 혹시 나오면 풀겠지. 자, 봐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뭐야? SM 뭐예요? 우리 어떻게 적으면 돼? 2분의 3, 2분의 D니까 N제곱 플러스 베타 N 해서 뭐 하면 돼? 얘도 첫 항이 A가 나오도록 베타 값을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원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AN이랑 SN 잡는 건 알고 있잖아.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베타 N인 건 알고 있잖아요. 괜찮죠? 응. 근데 그럼 이걸 가지고 TN으로 또 가야 되잖아. 그쵸? 2차식을 다시 시그마로 가는 건 우리가 그냥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건 조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 원리를 이용을 하면 사실 조금 더 간단히 갈 수 있기는 한데 얘는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한번 얘기해 줘 볼게. 봐봐. 얘가 사실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식에서요. 이 SN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에 더하기 3 플러스 a의 n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n항에다가는요 2분의 n 플러스 1이 붙은 거고요. 상수항에는 n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잖아요. 그러면 n제곱 항에는요 3분의 n 플러스 2가 붙을 거고요. n항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붙을 거고요. 상수항에는 n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tn이 한 번에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안 헤어지겠죠? 뭐 이 정도는 그냥 시그마 공식으로 풀면 돼요. 얘까지만 와도 많이 줄인 거지. 안 그러면 풀 시간 엄청 기니까. 너무 그런 표정 하지 말아줄래?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볼래? 도영아? 어? 봐요. 그래서 내가 t는 아예 써줄게. 답으로 써줄게. 봐봐. 여기에다가 3분의 1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 약분 안 하고 쓸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3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여기 자체에다 그냥 n 플러스 2가 붙는 거라고. 더하기 얘는 뭐 붙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3 플러스 a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붙는다고요. 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건데요. 얘가 그냥 외우면 좋기는 해요. 외우면 좋고 근데 요 정도는 안 외워도 된다고 얘들아. 마지막 결론은 안 외워도 된다고. 이거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생긴 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건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거를 풀 거잖아요. 사설을 좀 풀 거니까 이제 사설을 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얘랑 연관 지어서 또 계속 얘기해 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의미만 알 수 있으면. 왜냐면 그냥 베타 구하라고 얘들아. 1 넣어서 a 나오게 베타를 구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럼 tn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시그마 계산 한번 해. 우리 해봤자 지금 n제곱인데 n제곱 n 시그마 넣을 수 있잖아. 또 똑같이 나온다고요. 밑에 있는 거랑. 공식이 외워져 있으면 한 번에 나오기는 하니까. 그 정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내가 지금 수업 때 안 다루는 문제들이 나머지 이 여기 애들에 다 들어있어요.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일 수 있거든요. 약간 내가 모으다가 저기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하지만 다 들어있습니다. 이 60문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했나? 아니 기억이 없어. 녹화했나? 앞에 거? 안 한 거 같지? 자, 얘들아 이렇게 은근 수열이 비율로 주어지는 게 많거든요. 이거 왜 넣은 거냐면 가비엘이 좀 생각하라고. 가비엘이가 뭐죠? 여러분 뭐예요? A분의 B는 A분의 B는 C분의 D다 면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도 같다. 모이기만 하면 분모의 합이 0만 아니면. 그쵸? 오케이. 예.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특히 수열 문제에서. 그래서 얘 봐봐. 그럼 얘 뭐로 보겠다고요? 는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거가 자체가 이거죠. 앞에 거는 하나 생략하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sn 빼기 an, s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과 같다고요. 근데 얘가 뭘 의미해? sn 마이너스 1, 얘는 sn을 의미하네요. 괜찮아요? 응, 그럼 sn이 뭐다? 등비수열이다. 됐죠? sn 자체가 등비수열이다. 등비중앙이니까. 되겠죠? 그럼 얘가 뭐 월에 a 곱하기 월에 n-1 형태일 텐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걸 보니까 s1이 1이고 s2가 2네요. 그럼 얘 그냥 뭐야? 2의 n-1이네. 됐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a8이니까 s8에서 s7 빼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약간 요런 느낌의 것들만 일단 오늘 할게. 여러분 약간 머리 힘드시니까요. 뭐 하기로 했지 아까? 48. 아 이거는 별표 좀 쳐주세요. 이거는 뭐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어. 얘도 사실 그냥 풀어도 풀 수 있긴 한데 이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의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등차, 등비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점화식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등차, 등비 그 다음에 등차 뭐 활용 등비 활용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쓸까요? 뭐 P AM 플러스 1 P AN 더하기 Q 뭐 이런 형태 그죠? 요거는 자주 나오기는 하죠. 얘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등비로 바꾸는 거 요거는 알죠 여러분? 몰라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점화식들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또 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냐면 그냥 대입해서 풀다 보면 규칙이 나오거든. 그래서 대입해서도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라가 기본 방침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만 내야 돼. 그래서 다 나오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머리에 잘 안 남아있는 거긴 한데 얘는 저거기는 하죠.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 뭐 나머지 다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왜 저기 있잖아요. 만약에 an 플러스 1이 2a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수열에다가 2배 해주고 3씩 더해서 다음 항 된다라고 할 때 등비 형태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거 뭔 얘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배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거 해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인가? 맞아? 맞아? 맞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숫자 이 얘기예요. 아시더라. 그냥 이 숫자 3을 적당히 나눠줘가지고 얘랑 얘랑 여기가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넘겨보면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나오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an 플러스 3을 등비수열로 보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다. an 플러스 3 플러스 3을 등비수열로 보는 거다. 얘가 bn이고 얘가 bn 플러스 1이라는
등비수열 형태로 봐주겠다. 그러면 AN의 일반항을 써보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N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B1, 그러니까 A1 플러스 3의 얼의 n-1승 이 근데 B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AN 플러스 3을 BN이라고 잡은 거니까 AN은 이거 마이너스 3까지 해주면 되겠죠. 물론 식에 뭐가 주어져 있겠어? A1은 얼마입니다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보통 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헷갈리면은 이렇게 여기를 BN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겠다고. 그럼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BN의 일반항이 B1 곱하기 2의 n-1이 될 거 아니야. BN 자리를 다시 AN으로 그냥 바꿔준 것 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긴 해야지 얘들아. 괜찮지? 이거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꼭 좀 알아두면 좋다 하는 거는 사실 이 정도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도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뭐 1부터 n까지 몇 개 써가지고 다 더해서 축차 대입해서 쭉 더해주면은 AN 뭔지 나오는 거. 이거는 쭉 써서 다 곱하면 AN 뭔지 나오는 거. 그지? 그리고 요 정도까지. 나머지 것들은 보험문수 쓰는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면 아까처럼 약간 가비에리를 쓰면 간단해지는 것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두자면 지금 같은 형태인 거예요. 지금 같은 형태도 사실 그냥 풀어도 풀리기는 하지만 뭐냐면 수열을 약간 합성함수로 봐주는 거거든요. 합성함수로. 뭔 얘기냐면 얘는 이런 거예요. 얘는 좀 정리를 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얘는 은근 유용합니다. 한번 정리해놓으면 앞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할 건데 얘는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긴 할 건데요. 왜냐면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봐서요. 우리가 수열을 함수의 합성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fx라는 수열을요 2분의 1의 제뭐냐 x의 x-4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이런 함수가 있을 때 an 플러스 1을 fan이라고 봐줄 수 있잖아. 그치? 두 개를 같이 정의해 놓으면 그걸 합쳤을 때 결국 얘가 되는 거지 않아? fx라는 그냥 이차함수가 하나 있고 우리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얘 언제 쓰는 거야? 내가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일 때. 익숙하지 않은데 얘가 뭔가 다항식 형태, 그러니까 저게 제곱 이상 제곱, 세제곱 뭐 이렇게 하래. an을 제곱, 세제곱 해서 이렇게 오래요. 그럼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코뱀이라는 이론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값이 있다는 이론인데 다항함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수열을 합성함수로 보면 항상 수렴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렴값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돌고 돈다는 거야.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값이 나타난다. 뭐라면 얘가 y는 x와의 교점이 있다면. 근데 당연한 거긴 하잖아 얘들아. 그치? 봐봐. 내가 fx를 이렇게 봐가지고요 여기다 뭔가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냐. 그걸 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치? 별거 아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y는 x와의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정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교점이 만약에 정수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수열이 계속 일정한 값으로 그냥 무한히 똑같다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잘 돼? 이거 진짜 이해 잘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잘 쓰이거든요.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쓰는 조건이 뭐라고요? 쓰는 조건? 사실은 얘가 성립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몰라도 된다고. 왜? 교과 과정에서는 그 조건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해? 그냥 어떤 AN이 주어져 있는데 AN의 형태가 얘가 막 2차, 3차 그 다항함수 형태인 거야. 사실 더 차수가 높아져도 상관없겠지. 왜? Y는 X와의 교점을 항상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항함수 형태로 어쨌든 막 n차가 되어 있고 an의 n차 이상을 한 게 an 플러스 1입니다. 로 정리가 되는 형태라고 하면 걔를 함수의 합성으로 봐주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 합성으로 보겠다고. 지금 원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나는 fx를 이거라고 보겠다고요. an을 large x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a1 넣고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다 넣고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다 넣고 해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잖아. 괜찮죠? 거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가 만약에 y는 x와의 교점이 있는데 없으면 그냥 무한히 가는 거고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닐 거고요. y는 x와의 교점이 있어. 심지어 그게 정수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야?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 값만 나온다는 얘기지 않아? 이 수열에 뭘 집어넣어도? 이해돼요? 얘는 실제로 구해보면 6이거든요. 얘와 얘의 교점이 0하고 6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6 넣으면 계속 6이라고요. 이해돼? 그럼 뭔 얘기냐면요. 만약에 수열이 근데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말을 좀 잘못한 게 있다. 이 값이 x값이 정수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봐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얘는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 영사죠. y는 x 그려보면 여기가 6이란 말이지. 그치? 근데 저 6이라는 값은 수열의 값이잖아. n 값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굳이 함수의 합성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얘를 선생님 그럼 그냥 이걸 함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너네가 뭘 자꾸 실수하냐면 우리가 수열을 함수로 바꿔서 볼 때는 항상 여기가 n축으로 그린단 말이야. 그쵸? 지금은 n축이 아니야. an축이야. an축.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합성이 맞아 이거는. 알겠죠? 굳이 함수를 안 나타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나오는 값이 정수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수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값이 있어 만약에 교점이 존재를 해. 근데 an이라는 수열이 그 값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야. 괜찮을까?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A4가 A5라는 거야. A4가 A5래. 우리가 지금 이 수열을 이렇게 그렸잖아. 이 수열을 그렸고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면 AN이 얼마인지는 모르거든요. A1이 얼마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A1이 만약에 뭐 요런 값이라고 해보자. A1이 막 8일 수 있잖아. 그럼 8 넣어서 엄청 큰 값이 나왔어. 그치? 그럼 그 값을 다시 여기다 넣겠다는 거잖아. 또 엄청 큰 값 넣겠지. 그러면 이제 더 큰 값 나오겠지. 그러면은 앞으로는 얘가 수렴하거나 도는 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점점 무한히 커지겠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뭐가 있대? A4랑 A5랑 같대. 무슨 얘기야? A4, A5 둘 다 뭐란 얘기야? 값이 뭐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6이란 얘기예요. A4도 6이고 A5도 6이고 무한히 이제 6이란 얘기야. 여기서부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쉬운 버전이지만 얘들 봐봐. 얘 2026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A4부터 그냥 무한히 6인 거야.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 문제 정리 잘해놔. 좀 이따 시간 줄게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거는 정리할 때 얘들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꼭 해놓으세요. 첫 번째가 지금 말한 이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답을 구하는 과정인 건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쓸까요? 1, 2, 3, 4, 5 하라고 하니까 지금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인데 여기 66인 거는 알겠어. 그치?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게 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이미 수열을 함수의 합성으로 받았으니까 앞으로 가려면 역함수 개념을 써줘야 되는 거야. 끝이요? 괜찮죠? AN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야? F 인버스 AN 플러스 1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6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얘도 6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왜냐? A3과 A4가 같다 다르다라는 말은 없잖아.
첫 번째 나온 6이 여기였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6이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모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요. 6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그 y값으로 6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y로 나온 6을 다시 x로 집어넣어서 지금부터 66666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2였겠죠. 저 2차 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언제 마이너스 2 나오겠어? 얘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최고창 얼마니? 2분의 1이고 여기 2니까 여기네. 그쵸? 됐어요? 2일 때?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제곱해가지고 2분의 1 곱하면 얘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2네요. 근데 2가 나오는 애는 하나밖에 없잖아. 되죠? 그럼 얘가 나오려면 2가 나오려면 는 2 하면 무리수죠? 이거 뭐라 그랬어?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1항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였고 얘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서부터 6이 나왔구나. 이게 결론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 6. 대강? 그래서 수열은 사실 우리가 수열의 추정을 제외하고는 점화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은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 안 풀리는 거 없거든요. 이렇게 함수의 합성으로 봐주는 것까지만 해준다면 이게 될까요? 뭐 이런 애들 우리가 수렴점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면 사실 이제 이런 조건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얘가 수렴점을 이용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얘들아. 이런 문제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진 거기는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0에서 도는지 6에서 도는지도 모르고 얘를 시작했으면 진짜 어려워졌겠지. 근데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줬잖아.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합성해서 수렴점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나온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아니어도 이 조건을 안 주면 정석대로 풀어도 못 푸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킬적으로 배워가는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수능 문제들은 늘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그래서 정리해놓으면 좋다고. 수열 정도는 어쨌든 뭐 왜냐면 기본은 다 푸니까 우리 기본 문제는 풀고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엑스트라로 나오는 것들이 수열이 요즘 자꾸 맞추기 어렵게 나오니까. 대강?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 끊을게요.